특히 돈이 안전보다 앞설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화학물질로 만들어낸 가짜 달걀부터 소고기로 둔갑한 쥐고기까지 이런 믿기 힘든 음식 사기 수법들을 보고 나면 정말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아마 다시는 사고 싶지 않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충격적인 음식을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5위, 인공 달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음식 사기 중에서도 사람들을 정말 크게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 달걀입니다. 네, 겉보기에는 진짜 달걀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100% 만들어낸 가짜 달걀입니다. 그것도 첨단 연구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수상한 시설에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재료들을 이용해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가짜 달걀은 처음 봐서는 진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 달걀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정은 젤라틴, 수지, 색소, 그리고 소듐 알지네이트 같은 재료를 섞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 흰자와 노른자의 질감을 흉내냅니다. 거기에 껍데기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탄산칼슘까지 넣습니다. 모든 재료를 형태에 맞게 만들고 식히고 나면 완성된 결과물은 정말 진짜 달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달걀에는 영양가가 전혀 없고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이 대형마트에 대량으로 풀리는 수준은 아니니 지나치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가 허술하고 값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가짜 달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는 어떤 남성이 이 달걀을 깨뜨렸는데 달걀이 마치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정말 악몽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위, 하수구 기름.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기름이 하수구나 배수구,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일부 식품업자들이 실제로 하수구에서 퍼올린 기름을 정제해서 식용유로 만들어 사용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하수구 기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음식 사기 중 하나죠. 이 기름은 집에서 쓰던 기름이 아니라 식당 뒤편 배수구, 쓰레기통, 심지어 하수구에서 나온 찌꺼기와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런 걸 모아서 필터링하고 가열하고 화학 처리를 해서 겉보기에는 깨끗한 식용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 기름에는 독성물질, 중금속, 각종 유해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하수구 기름을 재활용해 판매하는 대규모 불법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약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이익을 올리며 쓰레기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국의 단속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몰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름이 진짜 식용유와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색도 비슷하고 냄새도 큰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쓰레기에서 나온 기름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먹게 되는 겁니다. 23위, 멜라민에 오염된 우유. 아이에게 먹이는 우유가 단순히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독성이 들어간 제품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식품 스캔들 중 하나, 바로 멜라민 우유 사건입니다. 2008년, 이 사건은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여러 유제품 업체들이 분유와 우유 제품에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멜라민은 원래 플라스틱이나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절대 식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을 넣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기준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겁니다. 하지만 멜라민은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홍콩에서는 분유 수출에 제한을 둘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기본적인 식품에 이런 물질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관련된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 일부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믿고 먹는 음식조차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22위, 가짜 소고기와 양고기. 지금 여러분 접시에 있는 그 육즙 가득한 양꼬치나 소고기 볶음, 정말 진짜 고기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게 소고기나 양고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고기가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만든 것이라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대규모 육류 사기였습니다. 2013년
중국 당국은 엄청난 규모의 불법 고기 유통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 조직은 쥐고기, 여우고기, 밍크 같은 동물의 고기를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양고기나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사기였습니다. 각종 첨가물과 향료를 사용해서 냄새, 색깔, 식감까지 실제 고기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한두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졌고 무려 수십 톤에 달하는 가짜 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고기를 만들 때 사용된 화학물질 중 일부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건강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가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식탁까지 들어온 건지 말입니다. 21위. 독성 절임 채소. 아삭하고 짭짤한 절임 채소, 반찬으로 자주 드시죠? 그런데 그 채소가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화학물질에 절여졌다면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마치 공포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비양심적인 생산자들이 절임 채소를 더 신선하고 아삭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물질은 원래 시신 보존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업용 소금까지 함께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생산 환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큰 통,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공간, 주변에는 쥐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식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식품 생산이라기보다 그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사람들의 식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런 포름알데히드에 절인 음식을 섭취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절임 채소가 안전한지 아니면 화학물질로 가득한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생산 과정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22. 표백된 버섯. 버섯을 드시다가 왜 이렇게 하얗고 완벽하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버섯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화학 처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안 지역을 포함한 일부 곳에서는 판매 전에 버섯을 이산화황이나 과산화수소에 담그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원래 상처를 소독하거나 산업용 세척에 쓰이는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색이 변색된 오래된 버섯이나 이미 상하기 시작한 버섯도 새 것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버섯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런 표백 처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식품에 화학 처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이런 방식으로 버섯을 가공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뒤에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9위. 폭발하는 수박. 수박이 밭에서 터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원인은 꽤 충격적입니다. 농부들이 더 크고 더 빨리 자라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 포르클로르페뉴론이라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기준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다 사용과 잘못된 시기 사용, 거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수박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고 결국 밭에서 수박이 연달아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박밭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터진 과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수확량을 늘려 수익을 올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과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서조차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수박이라면 그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말입니다. 18위. 독성 소금. 소금처럼 기본적인 재료가 독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식용소금 대신 공업용 소금을 음식에 사용한 충격적인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업용 소금은 원래 도로의 얼음을 녹이거나 가죽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조업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걸 식용소금 대신 사용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규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조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공업용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공업용 소금에는 각종 불순물과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손상,
고혈압,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맛이나 냄새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나 맛만으로는 일반 소금과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17위. 오염된 해산물. 여러분이 드시는 해산물이 식탁에 오르기 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지역에서는 새우나 물고기가 심하게 오염된 물에서 양식되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물에는 동물 배설물, 화학 폐기물, 산업 오염물질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해산물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강한 항생제, 성장 호르몬, 심지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생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성분이 그대로 해산물에 남아 결국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즉, 오염된 물에서 자라고 약품으로 버틴 해산물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수출 제품이 검사 과정에서 불법 물질이 검출되어 국제시장에서 차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생제 내성이나 장기 손상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유는 같습니다. 더 빠르게 키우고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의 건강이 치르게 됩니다. 16위. 젤라틴을 주입한 새우. 새우는 가볍고 담백하면서 단백질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이죠. 그런데 그 새우 안에 정체 모를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새우의 무게와 크기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젤라틴을 주입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선하고 통통한 새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젤라틴이나 다른 충전 물질이 들어있어서 실제보다 더 크고 무거워 보이게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 젤라틴이 식용 기준에 맞는 안전한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공업용 젤라틴으로 원래 음식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게를 늘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작된 새우는 쉽게 상하기도 하고 조리 후에는 식감이 이상하게 고무처럼 질기거나 물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 중에는 씹는 느낌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조리 전에는 이런 조작을 거의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요리사조차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노린 이런 조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5위. 흙으로 만든 가짜 후추. 후추처럼 단순한 향신료가 완전히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졌던 황당한 음식 사기 중 하나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이 진짜 후추 대신 흙으로 만든 가짜 후추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린 흙에 밀가루를 섞어서 동그랗게 뭉친 뒤 겉모습을 후추 알갱이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후추처럼 포장해서 판매한 거죠. 한 보도에서는 이런 가짜 후추를 킬로그램당 가격까지 붙여 판매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향신료를 산 줄 알고 실제로는 흙을 사서 음식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흙에는 세균, 농약,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갈아서 쓰지 않는 이상 이런 가짜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후추가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14위. 가짜 완두콩. 볶음밥에 들어있는 초록색 완두콩, 그냥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 완두콩조차도 가짜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식품 사건 중 하나로 완두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가짜 완두콩이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짜 완두콩은 스노우피, 대두, 그리고 산업용 색소와 파라핀 왁스 등을 섞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식품이었던 겁니다. 2010년 후난 지역에서 식품조사관들이 이 가짜 완두콩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메타아황산 나트륨 같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채소의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과다 섭취 시 심각한 식중독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조리해보면 쉽게 익지 않고 단단한 상태가 유지되며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 음식으로 위장된 사례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진짜 완두콩은 금방 상하지만 이런 가짜 제품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비용 절감과 이익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색감이나 모양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13위. 가짜 와인과 위조술. 지금 마시고 있는 와인이나 위스키, 정말 진짜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와인과 술 자체가 완전히 위조된 상태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짜 와인은 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고급 와인병을 수거한 뒤 그 안에 저가의 술이나 혼합 액체를 채워넣고 다시 밀봉해 판매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프랑스 보르도나 이탈리아 고급 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렴한 술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위조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향과 색까지 맞추기 위해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위조 위스키는 욕조 같은 곳에서 공업용 알코올에 색소와 향료를 섞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생 기준은 전혀 없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그대로 들어간 위험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술을 마실 경우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시력 손상이나 실명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급 술은 비싸기 때문에 위조해서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12위. 황처리된 팔각. 따뜻한 차 한 잔이나 푹 끓인 요리에서 나는 달콤한 향, 그게 바로 팔각 향신료죠. 그런데 그 향신료가 화학 처리된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팔각은 중국 요리와 전통 한방에서 자주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팔각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색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황처리, 즉 이산화황으로 훈증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농약이나 산업용 세정에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학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팔각을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호흡기 문제, 심하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차처럼 우려 마시거나 많이 사용할 경우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이 겉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색이 더 예쁘고 향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제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11위. 독성 두부. 두부는 건강식의 대표라고 생각하시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두부가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성 식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독성 두부라고 불리는 제품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국이 압수한 양만 해도 10톤이 넘었습니다. 애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부 생산자들이 두부를 더 오래 보관하고 겉모습을 하얗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원래 시신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물질이 음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단단한 두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위험한 식품이었던 겁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믿고 먹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12. 오염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면 시원하고 달콤한 간식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아이스크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단순한 소량이 아니었습니다. 4,800박스가 넘는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사 결과 일부 원재료였던 수입 분유에서 바이러스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여기에 낮은 온도 환경과 위생관리 부족이 겹치면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고온에서는 쉽게 사멸되지만 냉동 상태에서는 생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디저트 같은 안전해 보이는 음식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와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 9위. 가짜 꿀. 아침에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차에 타서 마시는 꿀.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 꿀이 사실은 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꿀 생산 및 수출 국가 중 하나인데 동시에 대규모 식품 사기 문제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짜 꿀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벌이 만든 천연 꿀이 아니라 쌀, 옥수수, 설탕 등으로 만든 시럽을 섞어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너무 많이 가공되고 필터링되어서 꿀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꽃가루 성분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진짜가 아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잔류물이나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영양은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짜 꿀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직하게 생산한 진짜 꿀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건강과 산업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연식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8위. 유통기한 지난 고기 재활용. 냉동실에 있는 고기 보통 얼마나 보관하시나요? 몇 주, 길어도 몇 달 정도겠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고기를 먹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고기를 다시 포장해서 판매한 대규모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국은 무려 10만 톤이 넘는 고기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는 소고기, 닭날개, 돼지고기 등 다양한 육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제대로 냉장 보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냉동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채 운송되거나 녹았다가 다시 얼리는 과정을 반복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나 리스테리아 같은 위험한 식중독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이 고기를 화학물질에 담가서 겉보기에는 신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새로운 라벨을 붙여 유통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고기들이 대형 유통망을 통해 마트나 식당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폐기해야 할 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소비자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7위. 오염된 차입. 따뜻한 차 한 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장 편안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차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부 조사에서 중국산 차입에서 납, 비소,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환경 문제와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토양 오염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농경지의 약 20%가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자란 차나무는 자연스럽게 그 독성 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잎이 건조되고 포장되어 우리가 마시는 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향도 좋고 색도 맑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를 오래 우릴수록 이런 중금속이 더 많이 물에 녹아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샘플에서는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고 이런 오염은 눈으로 보거나 맛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의 출처나 관리 상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6위. 가짜 소금에 절인 오리알.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노른자.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중국 전통 음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알이 애초에 오리가 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진짜 오리알 대신 일반 닭알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알을 사용해 오리알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제품이 유통된 사례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특히 노른자의 색을 진한 주황빛으로 만들기 위해 색소나 화학물질, 심지어 산업용 색소까지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오리알의 노른자는 사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색이 진해지지만 이 가짜 제품들은 인위적으로 그 색을 흉내낸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성분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물질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잔류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소금 오리알과 거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제품을 먹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짜 제품이 등장하는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진짜 오리알보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소비자의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5위. 오염된 간장. 간장은 짭짤하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기본 양념이죠. 그런데 그 간장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대규모 불법 간장 제조 공장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무허가 업체들이 진짜 간장처럼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간장은 콩을 발효시키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불법 업체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한 성분, 각종 산업용 첨가물, 심지어 폐기물 부산물까지 섞어서 빠르게 간장 맛과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한 재료들이죠. 겉으로 보면 일반 간장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색도 비슷하고 맛도 어느 정도 흉내내기 때문에 소비자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간장에는 간, 신장,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소비자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양념 하나까지도 그 출처와 제조 과정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4위, 독성 옥수수면. 면 요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런데 집에서 만든 옥수수면 한 그릇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동북 지역에서 실제로 한 가족이 옥수수로 만든 면을 먹은 뒤 무려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면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는 발효된 옥수수 가루로 만든 면이었습니다. 문제는 보관 방식이었습니다. 이 면이 몇 달 동안 냉동 상태로 보관되면서 봉크레산이라는 매우 강한 독소가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독소는 상한 옥수수나 곡물에서 자라는 특정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끓이거나 튀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조리를 해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독소는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종이클립 하나보다도 가벼운 양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독성 중독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특히 발효된 옥수수 식품을 잘못 보관했을 때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음식은 재료뿐만 아니라 보관 방식까지도 안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전통 음식이라도 관리가 잘못되면 그 자체로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3위, 시멘트로 채운 캐슈넛. 고소하고 바삭한 캐슈넛, 간식으로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안을 깠더니 견과류가 아니라 시멘트가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이런 황당한 사기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판매자들이 빈 캐슈넛 껍데기를 모은 뒤 그 안에 종이와 시멘트를 섞은 물질을 채워넣고 다시 봉합해서 겉보기에는 멀쩡한 캐슈넛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면 크기도 같고 무게도 비슷해서 전혀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껍질을 까보면 안에는 먹을 수 없는 회색 덩어리만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제품보다 알이 꽉 찬 캐슈넛이 훨씬 비싸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팔면 실제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은 위생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만약 잘못 섭취하게 될 경우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함정. 이게 바로 이런 식품 사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2위, 플라스틱 쌀. 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 쌀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실제로 플라스틱과 감자 전분, 합성 수지를 섞어 쌀처럼 만든 가짜 제품이 유통됐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 쌀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밥을 지어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쌀이 부드럽게 퍼지지 않고 고무처럼 질기고 탄력이 느껴지는 식감이 납니다. 마치 녹은 비닐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짜 쌀이 진짜 쌀과 섞여 판매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합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유는 역시 하나입니다.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고급 쌀처럼 속여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 뒤에는 소비자의 건강이라는 큰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먹는 쌀 한 톨조차도 그 출처와 품질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1위, 납에 오염된 통조림 복숭아.
달콤하고 부드러운 통조림 복숭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안에 납이 들어있다면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일부 중국산 통조림 복숭아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납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호주 식품안전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통조림 복숭아 일부 제품에서 납 오염이 확인되자 해당 제품들을 전면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례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납은 어떻게 과일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재배 환경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오염으로 인해 토양이 납과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땅에서 자란 과일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이 가공되어 통조림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오염물질도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납은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경계 손상, 성장장애,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맛도 달콤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먹는 음식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